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엊그제만 해도 68,000달러 선이 무너졌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가격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 좀비 마냥 회복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에 투자자들의 투심 또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틀 전 저녁이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의 발표 결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급락을 하였지만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반감기 전후로 강력한 조정이 왔던 지난번 사이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3% 하락한 76,6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71,000달러를 일시 돌파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2%가량 하락한 3,520달러대, BNB의 경우는 3.36% 상승했습니다. 621달러대, 솔라나는 172달러, XRP는 0.61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1%, 비트코인 반감기는 7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운용 자산 규모가 전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이죠. 이 GBTC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IBIT의 운용 자산액은 182억 달러, 이 GBTC의 경우는 232억 달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두 달 전만 하더라도 IBIT의 경우는 44억 달러, GBTC의 경우는 234억 달러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량 측면에서도 지난 3개월간 GBTC의 점유율의 경우는 50%에서 23.5%로 낮아지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원인에서였습니다. 이 GBTC가 IBIT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자산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어제이죠.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1,750만 달러 순 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이 GBTC가 현물 ETF 전환 후 가장 적은 유출액이라는 측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뿐만 아니라 이 홍콩의 현물 ETF가 빠르면 4월 15일 승인이 될 전망이라는 이야기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옴으로써 이 중국인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인해 상승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자금보다 차이나 머니에 더욱 기대가 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분기에 충분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긍정적인 소식들만 또 나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공공의 적이죠.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또 한 번의 기소를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유니스왑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유니스왑 CLO SEC 권력 남용 심각하다, 단호히 맞설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왑의 법률 최고 법률 책임자 네, 최고 법률 책임자 마빈 암모리가 X를 통해서 SEC의 소송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SEC는 유니스왑에 웰스 노티스를 보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코인리스가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SEC는 법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BTC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 담당 판사도 SEC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SEC는 특정 파일 형식이나 기술 표준으로 나타나는 자산이 아닌 증권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 등 대부분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이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증권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암호화폐 월렛이 브로커라는 SEC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SEC가 셀프 커스터디 비중개 상품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면 모든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럴 권한이 없고 유니스왑은
미국 법률을 준수한다. 우리는 SEC의 자의적인 집행 조치와 지속적인 권력 남용의 단호히 맞설 방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니스왑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일주일 새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 과거 유니스왑과 관련하여 한 차례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일부 유니스왑 이제 사용자들이 유니스왑이 사기성 코인 거래를 지원해 돈을 잃었다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이 판사는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기각한 이유는 유니스왑의 토큰 판매가 거래소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인데 추가로 이 소송 당시 판사가 이더리움과 관련하여서 상품이다라는 언급을 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유니스왑의 경우는 수많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죠.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또한 다수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며 SEC가 참 좋은 먹잇감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 리플 소송에서도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보기 좋게 패배하면서 SEC가 크립토 마켓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 또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SEC가 꼬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간 끌기 이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기가 SEC의 주특기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정부 예산 적자로 인해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인플레이션 정부 예산 적자이다. 비트코인 수요 견인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잭 판델 그레이스케일 상무이사가 미국 정부의 과잉 지출과 높은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잭 판델의 경우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예산 적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 저장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밝혔는데 이어 판들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향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우존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실질 금리 상승은 암호화폐 단기적인 마이너스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연준의 언급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경제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고용도 튼튼하면서 하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이제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이제 투자자들의 물결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미 연준 인사들의 그런 발언에 따라서 금리 인상 또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와 실제로 미국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미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현재 연봉 1억 원을 받게 되면은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방 한 칸에 월세가 월 6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연봉 2억 원 정도는 돼야 근근히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 성인 3, 4명이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게 되면 물가가 거의 소비가 한 50만 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팁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러한 증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 미국 소비 실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은 죽겠다라는 것이죠. 고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어떤가요? 날이 갈수록 역대 최고치를 이제 도달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정부 예산안 합의가 없었다라면 미국이 디폴트, 즉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라는 위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며 세계 최대 경찰을 자청하는 미국이 파산을 한다. 상상하기도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목전까지 갔었습니다. 겨우겨우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일시적으로 미국이 숨통이 좀 트였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가치 저장소, 새로운 이제 해지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은 더 이상 누군가 한 개인이 한 기관이 한 국가가 억지로 막는다라고 해서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또한 달러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금 또한 거래가 중지됐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없앨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어떤가요? 2021년 채굴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점유율 넘어가면서 뒤늦게 다시금 채굴을 뒤에서 합법적으로 좀 돌렸지만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홍콩을 통해서 홍콩을 앞세워서 현물 ETF를 승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홍콩 ETF가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데 이게 중국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는 2013년, 2014년부터 중국과 스톡 커넥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홍콩의 증권 거래소와 중국의 증권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홍콩 증권 거래소의 현물 ETF가 상장이 되게 되면 중국인들은 합법적으로 버튼 한 번을 통해서 이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현물 ETF가 중국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중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진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4월 그리고 2분기 더 나아가서 2025년 이맘때쯤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9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사실상 4월 20일과 21일 양일 중 하나로 예상이 되면서 이후에 가격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반감기라는 호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올랐고 이 승인 이후에는 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여기에 4월 비트코인 반감기는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채굴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채굴자들이 도산하게 될 거라는 공포 조장 뉴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었고 현재 1억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가 그리 부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단순히 채굴량 감소가 몰고 올 수익 감소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재 증발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큽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이 오히려 악재든 호재든 소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죠.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호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것이 가격에는 가장 악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난 지 3개월이 막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뉴스가 필요하겠죠. 어쩌면 단순한 호재성 뉴스 한
한 번이 아닌 큰 줄기의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 거대한 담론이 존재했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은 결국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러티브의 매료가 된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긍정적인 호재들 많습니다. 이 정리해 보자면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이제 분위기와 전 세계 통화 가치 하락과 달러 패권의 붕괴로 인한 비트코인의 글로벌 통화와 세계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경쟁과 BRC-20의 생태계의 본격적인 확장, 이 실생활에서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대중화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없었던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동요할 거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월 20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 당장 호재가 사라졌다라는 사실로 인해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타임 하이를 달성한 비트코인의 반감기로부터 멀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급격한 상승입니다. 정비례하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이고, 연말로 갈수록 어쩌면 조금 빠르게 잡았을 때 여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 장이 조금 다른 이유는 기관의 자금 유입이 ETF로 인해 본격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끼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자금 유입은 기정사실이고 지금의 가격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질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